한국문과학기술위원회 의원이시고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분이십니다. 현재 물리학 박사시고요. 오늘 발표하실 주제는 창조적 인재가 만들어가는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좋은 강연에 오늘 와주신 박영현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그 한나라당 송파갑 출신 박영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제도 이렇게 과학축전 이제 개막식에 왔었는데 이렇게 과학축전에 많은 우리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갈 또 학생들 그리고 또 학생들 손을 잡고 오신 학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그 창조적 인재가 열어가는 미래사회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류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특히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그 초중고 또 대학생 여러분한테 많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소개받은 대로 그 이제 물리학 박사라고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또 과학기술 앰베서더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정치를 왜 또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공감하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물리학과를 나왔고요. 그 당시 제가 이제 다녔던 이제 서울대 물리학과에는 저만 여학생이었죠. 통일점이었죠. 그래서 40명 동급생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후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포항공대 잠깐 있다가 이제 명지대학교에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작년에까지 교수를 했는데요. 이제 제가 아마 재작년에 찍은 우리 학생들 찍은 사진인데 4학년 학생들 일부랑 그러면 이게 한 거의 30년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저는 이제 40명 중에 혼자였는데 우리 그때 제 제자들은 한 3분의 1 정도가 물리학과 여학생이 있어서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고 또 여자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던 과학 분야에도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진출하고 사회가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또 이 사진 하나로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올 1월에 이제 매경의 기사예요. 사실 제가 기사를 따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우리 이명박 정부가 개편하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제 과학기술부가 같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30-40년 동안에 우리가 과학기술 입국으로 해가지고 과학기술을 진행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세계 한 7위권의 이제 과학기술 강국이 됐습니다. 그 바탕으로 현재 우리의 경제가 한 10위권 정도의 우리가 경제국가가 됐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이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지는 그러한 로드맵이 발표돼가지고 그 당시 이제 과학기술에 계시는 많은 인사들께서 이거는 교육은 현재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너무 현안 중심적이고 과학기술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부처가 합쳐지면 우리가 과학기술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한국물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학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성명서를 채택하고 했던 그 당시 이제 제가 발언을 했던 게 나중에 올 1월에 매경에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가 국회도 가고 정부도 찾아가서 우리가 설득해서 우리 과학기술부를 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기자분들한테 상당히 어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가 누구냐 저런 분이 국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뒤에서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한 달 있다가 사실은 작년 그러니까 18대 국회 의원 선거가 4월 9일 날 있었고 2월 달부터 각 정당에
공천 신청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2월 초에 한나라당에 이제 공천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그동안 제가 특히 학교 활동 5, 6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그 정책을 하거나 또 정부랑 협조하거나 할 때 너무나 이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적은 분들이 현장에 있고 특히 국회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교육과 합쳐진 이 마당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 정책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을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감히 해보겠다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한나라당에 제가 공천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우리 당에서도 이 과학기술 전문가가 국회에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저를 이 한나라당 서울에 올림픽공원이 있는 그 지역에 저를 공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 사회활동하고 했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뭐 악수하고 이 명함 주는 거 거의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2달 동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또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악수하고 명함 건네는 거라는 건데 그래도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많은 분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또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송파갑에서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작년 5월 30일자로 18대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저의 전공과 관심 분야인 교육과학을 다루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했던 몇 가지 중요한 국회 활동을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저기 TV 보면은 국회의원들 싸우는 것밖에 못 보셨죠? 특히 요즘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실제 활동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정당 간의 대립을 하는 것이 또 우리 정치의 하나의 큰 면이지만 그렇게 정말 몸으로 싸우시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도 자기 본인의 의정활동은 각자의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도 특히 이제 우리가 과학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했던 중요한 입법 활동을 소개해드리면 우리나라 그 기초연구, 특히 기초과학인 순수 수학, 순수 이론 물리를 연구하고 있는 고등과학원이라는 기관의 독립을 추진하는 고등과학원법을 제정 발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가 그 특별한 해인데 과학 쪽에서는 무슨 해인지 혹시 알고 계신 학생 있나요? 지금 밑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가 세계 천문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세계 천문회가 됐죠? 올해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200년 전에 400년 전인가 갈릴레이가 그 망원경을 발명해서 달을 관찰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달의 모습도 보고 해가지고 그것이 소위 어떤 근대과학, 관측에 기반한 근대과학의 시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의 근대 천문학의 또 시작을 가져왔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이죠. 이제 80년 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또 발명이 돼가지고 더 먼 우주를 관찰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아주 가깝게는 40년 전, 그러니까 1969년 7월 20일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그래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해입니다. 천문학 쪽에서는. 그래서 올해를 천문의 해, 그래서 우주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천문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천문에 관한 기본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달력을 쓰죠? 우리가 태양력을 씁니다. 그레고리 태양력. 그런데 그게 외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쓰고 있어요. 100%가. 그거를 그냥 따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음력을 병행해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음력 1월 1일이 이제 우리 이제 구정이라고 하는 민속의 날인데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중국의 그냥 음력을 따라서 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이 한 시간이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우리의 1월 1일하고 음력, 중국의 북경을 기본으로 한 1월 1일이 다른데 몇 년 전에는
그게 실수로 잘못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청문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착오가 생기고 또 청문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청문법을 지금 발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대학생들은 좀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과학 쪽 R&D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그 한국연구재단이 최근에 발족이 됐는데 그것에 관한 어떤 제정 법안을 제가 정부안과 대비해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 6월에 출범을 해서 정말 연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문 분야의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분들이 한 12분 이상 모이셔가지고는 연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정책에 대한 정책 토론, 전문가 간담회 등을 하고 있는 그 연구단체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래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나갈 때 공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예요.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 그동안 처음에 출마했을 때 했던 특히 지역 공약들을 많이 지켰고 했기 때문에 최우수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난 봄에 이렇게 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하나 지나가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기술을 하려면 현장을 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특히 우리가 대전에 가면은 과학기술 현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성의 원자력 발전소도 지난 7월에 갔었고 또 대전에 보면은 우리가 인공태양이라고 하는 핵융합을 만들기 위한 핵융합 발전소 K스타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던 현장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국민 우주인 이소연 씨랑 같이 했던 장면들 그리고 우리가 청문법 발의와 관계돼서 고청문 의기 및 천체사진 전시회를 했던 이런 것들이 제가 했던 과학기술 관련 의정활동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지금 21세기 2009년 지금 8월 5일인가요? 이 시점에 있어요. 근데 인류는 근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지구상에 존재해서 아마 현생 인류 하면 몇만 년 동안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인류의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과거가 어땠는지를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오늘 어떻게 왔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인류의 삶, 인류의 문명을 현재 대충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약 한 300~400년 전까지 농업사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인류 문명의 큰 진전이었죠. 거의 처음에는 보통 우리가 제대로 된 인류 문명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렵사회를 했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사냥을 하고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육식을 하고 그러던 것이 불의 발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데워 먹을 수가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돌 같은 것들을 쪼개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구의 발명이 있었고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농업시대를 오랫동안 인류 문명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기원전 한